네, 9월 모의고사 확률과 통계 해설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점짜리만 진행할게요. 28번 보겠습니다. 집합 x는 1부터 6까지 자연수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x에서 x로 가는 그런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건 경우의 수 문제죠. 일단은 가족권을 봤을 때 F3이랑 F4를 더한 게 5의 배수라고 했어. 그러면은 그 F3이랑 F4가 둘이 같아도 상관은 없죠? 왜냐면 뭐 1대1 대응이다 이런 말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일단은 그 합이 최소 2 이상이 되겠고 1이랑 1이랑 더하면요 최대 12가 될 테니까 저 5의 배수라고 하는 그 친구는 5 아니면 10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한번 나열 한번 해보죠. F3, 그 다음에 F4가 있는데 그 친구가 더해서 5 또는 10이 되는 그런 상황은 1이랑 4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2랑 3이 될 수도 있고 3이랑 2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4랑 1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5랑 5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4랑 6, 6, 4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럼 현재 지금 7가지 케이스로 분류가 되는 상황인데요. 이제 여기가 다 해야 될지 아니면 나라는 조건이나 다른 조건을 좀 읽어보시면서 이 7가지가 좀 줄어들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나라는 조건을 봤더니 F1은 F3보다 작다라고 돼 있어. 자, 다시 여기는 요 F3이라고 하는 요 친구랑 그 다음에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F1이랑 F2가 정의가 되려면 당연히 이 F3보다 작은 숫자가 존재해야 되는데 F3이 만약에 1이라고 하신다면 얘가 1이라고 한다면 F1이랑 F2가 될 수 있는 그런 치역이 존재하지 않아요. 맞죠? 공역 중에 1, 2, 3, 4, 5, 6 중에 그 친구가 대응이 될 수 있는 그런 숫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요거를 좀 제외시켜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좀 드네요. 얘는 좀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고 그럼 동일한 마인드로 여기 있는 이 F4라고 하는 요 친구랑 여기 써 있는 요 F4랑 이 F4가 서로 똑같기 때문에 F5라는 친구랑 F6이라는 친구가 정의되려면 F4보다는 반드시 큰 수가 존재해야 되는데 만약에 F4가 이렇게 6이 돼버리는 순간 이 5번째 상황이죠. 6번째인가요? 이 6번째 상황처럼 4랑 6이 되는 순간은 그때는 F5랑 F6이 지금 정의가 될 수 있는 그런 숫자가 존재하지 않아요. 6보다 큰 숫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얘도 이렇게 지우실 수가 있겠다. 뭐 이렇게 갈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7가지 케이스 중에 5가지만 우리가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한번 그 감을 좀 잡기 위해서 우리가 이 첫 번째 케이스에 대한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죠. 얘는 1, 2, 3, 4, 5, 6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친구도 1, 2, 3, 4, 5, 6이에요. 그러면은 F3이 2고 F4가 3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 대응을 시켜주시고 이제 1이랑 2랑 5랑 6만 잘 대응시켜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때 이제 F1이랑 F2는요 반드시 2보다는 작아야 된다고요. 그러면은 여기는 요 두 친구 같은 경우는 1한테 밖에 못 가겠네요. 그래서 현재 지금 1번 케이스에 대해서는요 케이스 첫 번째에 대해서는요 얘는 일단 1이라는 친구가 갈 수 있는 곳 한 가지 2라는 친구가 갈 수 있는 곳 한 가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F4가 3인 상황이니까 F5라는 친구랑 F6이라고 하는 친구는 요 두 친구 같은 경우는 5 또는 죄송합니다. 4 또는 5 또는 6 저렇게 세 가지 상황으로 가실 수가 있으니까 F5가 갈 수 있는 친구는 세 가지, F6이 갈 수 있는 곳도 세 가지라고 해서
얘는 1 곱하기 1, 3 곱하기 3이니까 3의 제곱까지다, 9가지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걸 좀 뭐 한 번 더 해봐도 괜찮은데 이제 뭐 바로 그냥 말씀을 드려본다고 한다면 항상 이렇게 뭐 그림을 그릴 필요는 없고요. 이제 조금 암산으로 해보신다면 F3이 3이라고 했으니까 F1이랑 F2는 1 또는 2한테만 갈 수 있으니까 2가지 곱하기 2가지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F4는 2라고 했으니까 F5라는 친구랑 F6이라는 친구는 3, 4, 5, 6 이렇게 4가지 갈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럼 4 곱하기 4라고 하셔서 얘는 8, 8에 64가 되겠네요. 얘는 64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뭔가 이제 여기는 요 숫자들이 다 제곱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자, F3이 4라고 했습니다. F3이 4니까 F1이랑 F2는 가질 수 있는 그런 경우의 수는 3가지가 되겠고요. F4가 1이니까요. F5랑 F6이 갈 수 있는 곳은 5 곱하기 5 이렇게 돼서 얘는 15의 제곱이 되겠고 이거는 225가지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5랑 5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F3이 5니까요. 얘는 4 곱하기 4가 되겠고 그 다음에 F4가 5니까요. 1 곱하기 1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16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얘는 5 곱하기 5 동일한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2 곱하기 2니까 얘는 10의 제곱해서 100가지라고 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9랑 64랑 225랑 16이랑 100을 천천히 더해 주시면요. 답은 4번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다음은 29번입니다. 두 이산화율 변수 x랑 y의 확률 분표를 표로 나타내면 각각 뭐 다음과 같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일단 문제를 보고서 바로 아마 이렇게 쓰셨을 겁니다. 뭐냐면 이 확률의 합은 0이라는 거 맞죠? 이 확률의 합은 0이라는 개념 때문에 A 2개 있고요. 그 다음에 B 2개 있고요. 그 다음에 C 하나 있으니까 2A 더하기 2B 더하기 C라고 하는 그 친구는 1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VX라고 하는 그 친구는 분산인데 이 분산을 구하는 방법은 VX는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거죠. 평균의 제곱을 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나 이제 또 당연히 평균을 구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에 저는 2x를 구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당연히. 근데 일단 좋아. 일단 한번 뭐 결론을 한번 내보자고. 그럼 평균을 낸다라는 거는 우리가 편안하게 그냥 이렇게 곱하시면 되는 거겠죠? 다 곱해보시면요. a 더하기 3b 더하기 5c 더하기 7b 더하기 9a라고 쓸 수 있겠고 그럼 10a 더하기 10b 더하기 5c라고 쓸 수 있어. 10a 더하기 10b 더하기 5c라고 쓸 수 있는데 얘를 5로 묶어보면 2a 더하기 2b 더하기 c가 될 것 같아요. 근데 2a 더하기 2b 더하기 c는 여기 있으니까 아 이거는 얘는 5 곱하기 1에서 얘는 평균이 5다 이렇게 가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확통 선택자분들은 시간이 조금 그래도 뭐 스무스하니까 뭐 이렇게 가도 괜찮을 것 같다고요. 그럼 평균은 5라는 거야. 근데 이 확률들을 보면 대칭이잖아. 확률이 이렇게 대칭이라고. 확률이 이렇게 대칭인 상황이니까 제가 1년 동안 수업하면서 아마 한 번 정도는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확률이 대칭인 상황일 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평균은 요 변수가 된다. 예, 이 변수, 확률 변수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식 써도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쓰고 나서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얘는 평균이 오겠구나. 그러면 보이는 게 있어요. 뭐냐면 여기는 요 친구랑 서로 같고요. 요거랑 서로 같아요. 그 다음 여기 정 가운데 이런 숫자가 있어요. 당연히 이 친구들을 다 더하면은 그 합은 1이겠죠. 뭐 해보시면요. 뭐 계산을 하고서 해도 됐는데 결과적으로 이것도 정 가운데 있는 저 친구가 평균일 거다. y에 대한 평균도 5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지워볼게요. 그러면은 저렇게 그 확률이라고 하는 게 대칭성이 있을 때는 우리는 이미 그 정 가운데 변수가 평균이 될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우리가 살아가신다면 이제 그걸 알았다고 한다면 다시
우리는 2x라고 하는 그 친구는 5라고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y라고 하는 친구도 바로 5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vx라고 하는 저 친구는 5분의 31인데 5분의 31이야. 근데 걔는 제곱의 평균에서 그 다음에 평균의 제곱을 빼시면 되는데 그 평균이 5니까 여기다가 이제 25를 딱 써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현재 지금 나한테 주는 정보 요거일 때 vx가 5분의 31이라고 하는 그 친구는 이 값을 주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거를 주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구하라고 하는 거는 10 곱하기 vy인데 10은 뭐 자연수가 되게 만들어주는 어떤 그런 뭐 과정일 뿐이고요. 우리는 vy를 구하고 싶은데 요 vy는 당연하게도 이 y의 제곱, y 제곱의 평균, 그 다음에 평균의 제곱, y의 평균의 제곱을 빼주시면 되겠는데 이 y가 5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또 여기는 요 자리에다가 우리는 편안하게 25를 딱 대입하시면 되겠죠. 이게 일단은 답이 되는 겁니다. 그럼 나는 요걸 구할 거란 말이야. 이 y의 제곱을 구할 거야. 어쩔 수 없어. 저거는 구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럼 쟤를 구하려면 저는 이제 일단 이 표는 생략할게요. 머릿속에서 지워주시고요. 나는 y제곱이 좀 필요해. 그냥 가야지 뭐. 그러면 제곱하시면 1이 되겠고 얘는 9가 되겠고 그 다음에 25가 되겠고 49가 되겠고 81이 될 것 같아. 계산을 해야죠. 아주 성실한 친구들은 계산을 다 했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조금만 고민해 보신다면 요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냐면 다시 여기 x랑 y는 변수가 똑같단 말이야. 그러면은 x제곱이랑 y제곱은 지금 똑같은 상황이라고. 근데 확률은 달라. 그러니까 다른 어떤 그런 뭐 상황인데 그 x도 1, 3, 5, 7, 9로 구성이 되어 있고 y라는 친구도 1, 3, 5, 7, 9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제곱을 하면 당연히 1, 9, 25, 49, 81로 동일할 거라고요. 근데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고 얘가 C가 있고 얘가 B가 있고 얘가 A가 있어요. 그때 여기는 요 친구랑 지금 구성이 똑같단 말이야. 상황이. 그러면 저는 VY를 구하는 데 있어서 VY가 아니라 얘는 Y의 제곱의 평균을 구하는 데 있어서 저는 계산을 할 때 여기는 요 친구 1이랑 얘랑 곱한 거랑 그 다음에 1이랑 얘랑 곱한 거를 더하면 되는 거잖아요. 얘랑 얘랑 곱한다라는 소리가 이거랑 이거랑 곱하고 이거랑 얘랑 곱한다. 요 느낌이야. 근데 이거랑 이거랑 곱하신 건 얘랑 똑같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랑 이거랑 곱하신 건요. 얘랑 얘랑 곱한 거랑 똑같을 거고요. 얘랑 얘랑 곱하신 거는 이렇게 곱한 거랑 똑같을 거고 얘랑 얘랑 곱하신 거는 이렇게 곱한 거랑 똑같을 거고 얘랑 얘랑 곱하신 거는 이렇게 곱한 거랑 똑같을 거라고. 그럼 이거는 2x제곱과 좀 연관이 있어요. x에 대한 제곱의 평균 그 상황이랑 거기에다가 저는 1이랑 요것만 더하시면 되겠다고요. 20분의 1. 그 다음에 25랑 요것만 곱하신 걸 더하시면요. 얘는 마이너스 10분의 25가 되겠고 그 다음에 81이라는 친구랑 요거랑 곱한 거를 처리해 주시면요 20분의 81이다 이렇게 쓰실 수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럼 정리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요 친구를 정리해 보시면요 이거는 20분의 1 더하기 81 그 다음에 마이너스 50이 되시면서요 요거는 20분의 얼마가 되겠죠? 32가 되겠고 그러면은 이건 4로 나눠주시면은 5분의 8이라고 쓸 수 있겠네요. 8, 4, 32 맞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써볼게요. 2x제곱 플러스 5분의 8이라고 써주시고요. 그러면은 2y제곱이라고 하는 저 y제곱에 대한 평균은 저렇게 바꿔주실 수가 있겠고 다시 가볼게. 이제 vy는 2y의 제곱인데 저기는 저 자리에다가 뭐 대입하겠다고요? 요거 대입하자고. 2x의 제곱 플러스 5분의 8. 그 다음에 25를 빼주시면 되겠다고요. 그런데 여기는 요 친구랑 여기는 요 친구가 이렇게 더하셔서 뭐였죠? 요거였어요.
이게 5분의 31이라고요. 저 자리에다가 5분의 31을 대입하죠. 얘는 그러면 5분의 31 더하기 5분의 8이 되는 거니까 여기는 이 친구는 5분의 39가 되겠고요. 그때 거기에다가 뭘 곱하자고 했죠? 10을 곱하자고 했으니까 5분의 39에다가 10을 곱하시면요 78이다 이렇게 쓰실 수가 있는 거겠죠.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보자. 자, 다음은 30번 문제입니다. 4명의 학생 A, B, C, D에게 같은 종류의 사인펜 14개를 다음 규칙에 따라 남김없이 블라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사람 4명에게 같은 종류의 사인펜을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일단 중복 조합이 되겠네요. 먼저 중복 조합을 잡아봅시다. 그런데 지금 각 학생은 1개 이상의 사인펜을 받는다라고 했으니까요. 그럼 먼저 이것부터 좀 처리하셔야 되겠네요.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14가 되는데 A 프라임 더하기 B 프라임 더하기 C 프라임 더하기 D 프라임은 10이라고 써주시고 그때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 D 프라임 이 친구는 그러면 0보다는 커지겠고 근데 각 학생이 받는 사인펜의 개수는 9 이하라고 했으니까 얘는 8 이하로 다시 좀 줄어들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뭐 이런 느낌입니다. 됐죠? 그럼 일단은 요거에 대한 경우의 수를 한번 세워볼게요. 왜냐면요 여기 다라는 조건에서 이거 뭔가 여사건을 쓰라고 하는 느낌이 들어서 전체에서 이건 좀 나중에 생각합니다. 나 조건은 좀 나중에 생각하시고 먼저 가랑 다 가지고서 먼저 경우의 수를 한번 세워보자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뭐를 하시면 되겠어요? 네, 일단은 4H10을 해야 되겠죠? 4H10을 계산해 보시면요. C10, 그 다음에 13C10이 되겠고 그러면은 13C3이 되겠고 그럼 13 곱하기 12 곱하기 11 그 다음에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지워주시면 이렇게 되겠고 그럼 26 곱하기 11이니까 286이라고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286에서 저는 적어도 한 학생은 짝수의 개수의 사인펜을 받는다라고 하는 저 친구의 여사건 상황은 모든 친구들이 다 홀수 개수를 잡아주면 되는 거니까요. 그럼 홀수 개수 한번 잡아볼게요. 그럼 이 같은 경우는 2A 프라임 그 다음에 플러스 1 2B 프라임 아니야 그냥 홀수는 뭐 어차피 1개 이상이니까 요렇게 가보죠. 요걸로 한번 가보신다면요 2A 플러스 1 2B 플러스 1 그 다음에 2C 플러스 1 2D 플러스 1 뭐 요런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겠죠. 여긴 요 친구가 14개가 되는 거니까 나눠주시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라고 하는 저 친구가 5라고 써주시면 되겠고 그때 저 A, B, C, D는 현재 요 다조건을 가지고 있는 요 상황에서의 A, B, C, D는 의미 아닌 정수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면은 4H5가 되겠고 그럼 C5 그 다음에 8C5 그러면 8C3이 되겠고 그러면 8 곱하기 7 곱하기 6 그 다음에 6이 되겠죠. 그럼 지워주시면 8, 7에 56이라고 잡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현재 지금 가조건이랑 다조건 가지고 생각을 한 게 결과적으로 286에서 56을 뺀 거니까 230까지가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는 나조건을 생각해야 돼요. 이제 가랑 다만 봤으니까요. 나조건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9 이하여야 된다. 오케이, 좋아. 근데 그러면은 10개 이상을 받는 그런 학생들은 존재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A, B, C, D 중에서 먼저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거는 10개를 가지는 친구 10개를 가지는 친구라고 해본다면요 그냥 뭐 A를 그냥 10개라고 그냥 순서상 같은 느낌으로 생각해 보시면요 A는 10이라고 한번 표현해 보시고요 그러면은 B, C, D는 4개를 좀 나누셔야 되는 거니까요 2, 1, 1 뭐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되는 걸까요? 맞죠? 1개 이상의 사인펜을 받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겠고 이게 첫 번째 케이스가 되겠고요 저러면 안 되는 거죠. 또 이런 상황을 뺄 겁니다. 자, 만약에 이제 어떤 친구가 11개를 가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럼 나머지 학생들은 다
이제 111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아닐까요? 111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이거는 그 다조건 안에 그 성립하지 않잖아요. 적어도 한 학생은 짝수 개수의 사인펜을 받는다. 얘는 다 홀수인 것들은 이미 56가지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니까 이거는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겠고요. 그러면은 12개를 가진다고 하는 순간 가족권에 또 위배가 됩니다. 왜냐하면 각 학생은 한 개 이상의 사인펜을 받는다라고 했으니까 어느 누군가가 12개를 받아버리는 순간 하나도 못 받는 그런 학생이 나오게 될 테니까요. 그 다음은 이제 신경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러면 요 부분만 신경 쓰면 되겠고요. 그러면 12, 11이 서로 자리 바뀌는 상황, 뭐 11, 21, 뭐 이렇게 되는 그런 상황. 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처리해 볼까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요거는 4팩, 2팩이니까 계산하시면요 12가지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럼 12가지를 빼주시면 되겠죠. 230에서 12를 빼주셔서 218이라고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은 218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할게요.